뽀글이 박여사 일기 스쳐가는 인연들 시추잡종 초롱이 길들이기 길들여지기 2019년 7월 11일 한여름에 도로가에 버려진 개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인연을 맺고 지금껏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집 개 초롱이는 당시 나이가 한두 살은 되었던 것 같은데 대소변을 못 가렸다. 아무래도 버려진 이유가 그것인 것 같다.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인터넷에 있는 애견 박사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여러 방법을 이용해 보았다. 처음엔 신문지를 넓게 펴서 거기에 강아지 소변을 묻혀 냄새가 배이게 한 다음 신문지의 볼일을 잘 보게 되면 점점 신문지 사이즈를 줄여 나가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았다. 웬걸. 초롱이는 그 넓은 신문지 다 놔두고 꼭 신문지 끄트머리 경계선의 볼일을 본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개 대소변 치우는데 다 쓰게 했다. 첫 번째 작전은 실패다. 이번에는 강아지 배변판과 배변 패드를 샀다. 전문용품들이다. 살짝이 기대를 해본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초롱이는 배변판에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다. 너무 싫어한다. 배변판이 미끄럽고 구멍이 뽕뽕 나 있어서 그 느낌을 싫어하나 싶어 배변 패드에 흔적을 묻혀 냄새를 입힌 다음 배변판에 깔아주었다. 이제야 배변판에 올라간다. 그러나 거기에서 볼일 볼 생각 따윈 1도 없는 것 같다. 보란 듯이 배변판 밖에서 볼일을 본다. 이 무슨 심부냐? 장난해? 지금? 나랑? 이제는 배변판을 제 집으로 삼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이것도 실패다. 초롱아, 여기에 누라고 알겠지? 제발 말귀를 알아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롱이와 눈을 맞추고 바닥에 패드를 도배하다시피 깔아놓고 출근을 했다. 나중엔 강아지 배변 시간을 관찰하고 산책을 시키라는 애견 박사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녁밥 먹은 후 산책을 시켰고 밖에서 볼일을 보고 오게 했는데 찔끔찔끔 싸는 똥 때문에 남편이 초롱이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변을 치우느라 고생 꽤나 했다. 개고생. 초롱이가 낑낑대면 지금 똥 누려나 봐. 배변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게 됐고 문을 박차고 나가 변을 보게 했다. 강아지 배변 문제로 때 아닌 전쟁을 치르다 지금은 손바닥만한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반듯하게 꾸며놓은 데크는 초롱이의 배변판이 되어버렸다. 초롱이는 데크에 산다. 마실 나온 참새랑 비둘기랑 함께 개밥 나눠 먹으면서 말이다. 그렇게 초롱이 배변 문제가 일단락되고 조용하고 무덤덤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초롱이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겁이 많아서 지레 겁을 먹고 낯선 사람을 보면 가끔 짖을 때가 있는데 그건 잠깐이었다. 그런데 작년엔 너무 짖어서 사람 좋으신 뒷집 할머니가 잠을 못 자겠다고 화를 내실 정도였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집 딸내미가 초롱이를 예뻐해서 밥이랑 물을 잘 챙겨주고 가끔 옥상에 안고 올라가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비눗방울 놀이도 하면서 놀아줬는데 그러던 딸내미가 재작년 가을부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에 다니게 되었다. 문화센터에서 댄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온다. 8시 40분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쏟아져 나와 웅성웅성 수다 떨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초롱이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딸내미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가워서 짖는 거라면 월 하고 말아야 하는데 앙칼지게 알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댔다. 8시 40분은 그닥 늦은 시간 아니었지만 뒷집 할머니는 8시부터 불을 끄고 주무시는지라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한 번, 두 번 짖다 보니 이골이 났는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오는 소리에도 앙칼진 소리로 짖어댔다. 개 짖는 소리를 통역해 본다면 빨리 와! 빨리! 어서 와서 내 밥도 챙겨주고 나랑 놀아주고 내 앞에 엎드려 있어!
라고 말하는 듯 저보다 서열이 한참 미친 쫄따구를 대하듯 지저댔다. 집에 편히 있다가도 누군가 가족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모두들 긴장했다. 걔가 또 짖을 건데 싶어서. 울 신랑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그때는 초비상이었다. 한밤중에 개가 짖는 건 그야말로 민폐였기 때문이다. 뒷집 할머니는 강아지를 묶어두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 하신다. 우리는 초롱이를 묶어둔 적이 없다. 겁이 많기도 하지만 버려질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데크 아래로는 한 발도 내딛지 않으니 묶어둘 필요가 없었다. 우리도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동네에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다. 강아지 짖음 방지 전기 목줄이 있단다. 그런데 방송을 보니 그게 그렇게 비인간적이라나? 전기 목줄에 흐르는 전기 충격이 강아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강아지 성대를 수술시켜야 할지 아니면 시골 이모님 댁에 보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우선 데크에서 먹고 자던 초롱이는 해가 지면 집 안으로 들였다. 제일 먼저 귀가하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다. 집안에서 짖으면 밖으로 소리가 덜 나갈 것 같아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은 집 앞에서 미리 전화를 한다. 강아지가 짖지 못하게 미리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군기반장 아들을 이용한다든지 먹을 것에 정신을 팔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했다. 초롱이 때문에 살얼음을 걸었던 작년 한 해가 이제 어렴풋한 추억으로 느껴진다. 작년 겨울부터 딸내미가 청소년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그 긴장감은 어디로 갔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 우리 집 초롱님은 배를 드러내놓고 한가로이 누워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개님 팔자야. 참고로 우리가 배변 훈련에 실패한 원인은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펜스를 쳐서 쉬는 영역과 배변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성공하면 울타리를 조금씩 넓혀주라고 한다. 무엇보다 인내심이 관건인 것 같다. 견주의 인내심. 시추잡종 초롱이 길들이기 길들여지기 끝.